자, 왜 얘기했던 정도의 타이밍이 나와야 한다고 하냐면은, 자, 지금 내신 할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모의고사는 색깔이 좀 되게 달라. 그리고 여러분이 모의고사에서 좀 간과하는 점 중에 하나가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더불어서 앞으로 엄청 다 정렬을 시켜야 돼. 킬러문항도 그걸 하면서 좀 더 이제 3작 4부작 하는 건 그 뒤에는 알아서 하시고, 근데 솔직히 1시간 이상을 더 시험 보는 건 무의미한 것 같아, 1학년 때까지는. 자, 근데 봐봐, 여러분이 뭐를 짧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이 문제에 있는 요소들은 결국은 뽑아내야 돼. 이제까지 14번까지는 무슨 유형이라고 얘기했어?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준비한 기본 유형이야. 센 교재 같은 거를 보면은 맨 위에 있는 대표 유형들이었다고. 그게 머릿속에 완벽하게 외워졌으면 14번까지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근데 거기까지가 안 닿았기 때문에, 기억이 없기 때문에 못 푸는 거거든. 근데 15부터는 달라. 지금부터는 무슨 싸움이야? 독해 싸움이야. 읽어야 돼, 정리를. 읽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영어도 사실 보면 듣기 문제가 있고 독해 문제가 있고 뭐 문법 문제가 뭐 하나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잖아. 그거마다 공략하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우리도 번호대에서의 공략법이 달라. 여기부터는 읽어서 출제자가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하고 싶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가볼게. C1이라고 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 점에서 그 접선이 수직이래. 됐죠? 그럼 일단 간결하게 출발을 해보자. 일단은 원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y축만큼 k만큼 이동을 해서 그래프가 다른 건 다 똑같은 상태고 여기에 중심이 k, k 녀석이 있다는 거고. 그치? 근데 점 A 1,1에서 1,1이 어디 있을까? 여기 위에 있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의 포인트는 1,1이 여기 있었다는 거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그때 접한 녀석을 기준으로 이 접선이 서로 수직을 이룬다며. 근데 사람이 그리다 보면은 당연히 방금과 같은 상향을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서 1,1이 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연결을 했어. 근데 분명히 뭐라고 했어? 그 접선이 수직이라면 다시 그려야지 당연히. 다시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느 세월에 지우고 있을 거야 또. 하다못해 1,1 여기라도 땡겨서 다시 그리든가. 어때? 문제 상황을 파악을 못했는데. 결국 원하는 거는 이거였다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14번까지는 무슨 유형이었어? 기본 유형의 정리였고 15번부터는 독해 문제라고 했잖아. 여기라고 해서 기본 유형이 안 들어있는 건 아니야. 접한대잖아. 접선이잖아. 근데 접선 파트가 결국은 둘 다 접한대. 이 모양이 나면 우린 뭐를 생각할 수 있어? 얘가 뭐야? 얘가 정사각형이야 당연히.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친구 x좌표가 1이었으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몇이야? k 빼기 1인 걸 볼 수 있겠지. 근데 이 친구의 반지름이 몇이었어? 루트 2잖아. 그러니까 k가 뭐여야 돼? 1 플러스 루트 2야. 이게 오래 걸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지 않아? 한 번 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의고사 시간은 평상시에 내용 정리를 해주는 기본 문제 푸는 이제 우리 본수업 시간인 수 하나, 특강 시간인 수투나 수원 시간이랑은 사뭇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아갔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은 앞쪽에서 고민을 하는 시간에 하나라도 끄적이라는 거야. 그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당겨져야지 고민할 수 있는 찬스가 나는데 왜 고민을 하냐고. 문제를 이해해야 되는 상황에 너는 무슨 문제일까? 이걸 왜 고민하고 있어? 읽어야지 해답이 나오는 상황을.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바꿔주는 게 정말 중요해. 그래서 쌤이 오늘 하루를 오리엔테이션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시간을 최소화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백날 모의고사 풀어온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 2시간, 3시간 뭘 풀어?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시험 때는 뭐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읽자마자 뭔가 한 줄 있어야 돼. 이 말이 제일 간결한 것 같거든. 문제를 봤잖아. 그럼 뭔가 써야 돼 일단. 그것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좌표편면 위에 2,4와 6,6이라는 점이 있대요. 여기 6,6이라고 하는 B점과 여기서는 2,4라는 점이 있대. 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고 했으니까 4,2라고 하는 녀석이 되겠고 대칭 이동 형태 지금 만년에는 시험범위 아니었고 서고는 맞았었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A'까지 나온 상태예요. 또한 0,k.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많은 고민들을 한단 말이야. 왜? 0,k니까 k가 어딘지 몰라요 라고 하는 이유들 때문일 거고 이해해. 인정해.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했던 말을 또 던지는 거야. 하고 틀리고 다시 쓰라니까. 그럼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0,k 그대로 써 여기라고. 근데 여기라고 어떤 미친놈 여기다 쓰겠어. 그치? 그냥 대충 여기다 써. 밑에도 박스에도 0,k에서 k가 0과 3 사이라네. 그럼 k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자. 얘가 시점이야. 다시 문제 원하는 게 뭐래? A 프라임, B 그리고 C 와 A, B, C 라고 하는 두 삼각형이 어떻대? 넓이가 2배래. 됐죠? 이 내용이 다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습했던 신발끈 정리를 하셔도 상관은 없고, 그죠? 아니면은 출제자가 원했던 의도는 결국은 이 높이가 2배라고. 밑변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출제자가 원했던 의도는 이거기는 해요. 됐죠? 근데 요건 일단은 두도록 할게. 이 상태에서 해결은 됐어요. 정리는 됐죠? 그 두 가지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풀어야 하는 정도의 문제. 자 17번 너무 아쉬운 게 이게 지금 배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개념이 몇 개가 더 들어가서 그런 것 뿐이지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야. 일단 봐봐. 일단 무슨 문제야? 2차 함수 문제래. 함수는 무슨 문제야? 그래 그래프야. 절대 안 변해. 그래프 문제는 함수 문제는 일단은 그래프가 당연히 등장을 해야 돼. 어떤 상태의 문제야? 2차 함수의 그래프 아래로 볼록인 구간이 잘려져 있는 그래프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잖아. 최대 최소 문제는 어떻게 풀어? 그래프의 높낮이로 풀어주죠. 그지? 중간고사 파트 문제에 있고 접근을 한 거 그래프 그렸으면 너무 좋은데 일단 첫 번째 그래프가 안 나왔으면 문제가 좀 커. 생각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9월달 모의고사를 받아봤는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인데 그래프가 없이 정답이 나왔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건 오케이. 근데 그래프가 없이 그냥 정답이 나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fx가 일단은 x 빼기 4의 완전제곱 더하기 a 빼기 10까지 만들어지겠죠. 됐지? 여기서 기본 원칙 딱 한 가지. 첫 번째 뭐가 중요해? 좌표 평면을 그리지 않는 게 포인트야. 왜냐면은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좌표 평면 그리는 것도 시간이 너무 아까워. 최대 최소 문제는 좌표 평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해. 왜? 어차피 꼭 지점에 x좌표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자, 그때 구간을 어디로 설정을 했어요? 0부터 A까지니까 0이 어딘가에 있겠지? 그치? 그럼 이제 두 가지의 상태를 얘기를 하자. 첫 번째, A가 여기 있을 때. 두 번째, A가 이쪽에 있을 때. 하나 더 할까? 세 번째, A가 여기 있을 때. 뭐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가볼게요. 첫 번째, 노랭이. 어떤 친구야? 첫 번째 케이스, 0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그죠? 두 번째는 A가 4일 때, 세 번째는 A가 4보다 클 때. 이 세 가지의 상황을 보자. 그럼 노란색 상태일 때는 최소값이 X값이 몇일 때야? 최소는 X가 몇일 때? A일 때. 그럼 대입을 게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6의 결과가 최소값 0이었으면 좋겠다고. 인수분해에 의해서 A값이 1 또는 6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A가 이거니까 너는 패스. 다시 두 번째 A가 4일 때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최소값이 어차피 A 빼기 10인 거니까 얘가 0이려면 A가 10이죠. 이것도 패스. 이번에 A가 4보다 큰 빨간색 영역일 때는 최소가 X가 몇일 때? 4일 때가 A일 때가 4보다 클 때는 4일 때구나. 4일 때가 되겠고 소리 A 빼기 10이 0이어야 되니까 만족한 A 값이 그냥 10이 돼주면 되겠죠. 됐어요? 됐죠? 계산해주면은 A 값이 1일 때와 10일 때 정리까지 들어가지겠죠. 지금 동현이 왜 멈췄어 중간에? 그러니까
형태를 따로따로 풀어주는 느낌만 좀 살리면 금방 할 것 같거든. 초입도 너무 좋고. 형님 그래프가 역시 답도 이상하지만. 근데 이거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봐봐. 그러니까 조금 얘기를 해준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문제들은 너무 틀리면은 타격이 큰 게 기본 유형 문제야. 그러니까 14번 전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데 100점 카운트상 어쩔 수 없이 여기 번호에 있는 것 뿐이란 말이야. 그런 느낌의 문제라는 거. 자, 그리고 18번입니다.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이 유형의 문제가 저학년 때는 되게 좋아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야. 왜? 그냥 가다가 네모 앞뒤 보면 되잖아.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지금 모의고사 특강을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푸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거든. 근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얘들아, 어차피 여기 보고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처음에 어디 봐? 잘 생각해봐. 처음에 여기 보잖아. 그렇지 않아? 그리고서 어딜 봐? 그리고 이쪽 근처를 보지 않아? 여러분들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는 맞출 수 있어도 두 번째, 세 번째는 어차피 못 맞춰. 그러면은 이 박스가 쳐져 있는 이 문제는 뭐를 하는 문제인 것 같아? 바로 이 위에 써져 있는 내용의 문제를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풀었을 때의 네모칸을 찾는 문제야. 즉, 이걸 푸는 문제라고. 근데 대부분이 이걸 푼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네모칸을 채우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첫 번째, 자, y는 n분의 1x 더하기 이 위의 점 a, 4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한대. 그러면은 b가 뭐야? a, 0이겠죠? 됐지? 여기까지 됐죠? 그 상태에서 그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대. 그럼 이제 여기 부분에서는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일단 M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좀 이따가 M으로 묶어줘야 되나 하는 느낌들이 조금은 들 수 있다는 것뿐. 됐죠? 일단은 그대로 A, 4가 직선 이 친구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4는 n분의 a 더하기 2니까 넘어가면은 2m의 값이 A라는 걸 볼 수 있겠네. 이때 BH라고 하는 녀석 중에 B는 여기 나와 있고 그 상태에서 직선 L이 수직이므로 BH의 방정식은 L이랑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가 등장을 해줘야 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 등장을 한 상황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사용했던 개념이 뭐인 거야? x1, y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 뭐예요? y 빼기 y1은 m 괄호 열고 x 빼기 x1 이걸 쓰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었으니까 y는 마이너스 m 괄호 열고 x 빼기 원래 a인데 a가 2m이라며. 그래서 여기서 2m으로 바꿔놓고 풉시다. 됐죠? 그럼 가조건이 그래서 똑같이 들어간 상태가 되겠고 2m인 게 똑같이 들어갔다고. 이때 그대로 연결지어서 원하는 게 뭐야? 여기는 앞에 쪽말이 너무 좀 짧긴 하지만 y는 n분의 1x 더하기 2와 여기 직선 y는 마이너스 mx 더하기 2m 제곱에 무엇을 구하랴? 둘이 만나는 점, 교점을 구하래. 둘이 교점 어떻게 구해?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지. 그럼 그대로 정리 연립해주면 n분의 1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mx 더하기 2m 제곱이 되겠고 양변에 m 곱해주면은 x 더하기 2m이 마이너스 m 제곱 x 더하기 2m의 세제곱이 되면서 넘어가. m 제곱 더하기 1의 x는 2m 세제곱 마이너스 2m이니까 x 값이 그래서 m 제곱 더하기 1분의 2m 세제곱 마이너스 2m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연산 정리하는 거라서 생략할 건데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릴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 나온 거고 위에 박스 형태가 그렇게 오래 붙들고 있을 이야기가 없었어서 좀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좀 더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9, 20입니다. 이거 시간 그렇게 오래 못 주니까 초입만 최대한 많이 건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한 문제 나면 2분 몇 분밖에 못 줘. 오늘은.
그러니까 문제 독해를 조금이라도 더 곱씹었으면 좋겠거든. 지금 진입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더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원래 끊으려고 했는데. 오케이, 그거에서 멈출게. 봐봐요. 지금 일단 틀은 너무 좋아. 지금 보이는 틀들에서는 초반에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하는 접근이 맞긴 한데 끄는 거니 안 끄는 거니? 아이씨, 안 껐구나. 봐봐. 약간 독해까지 같이 한번 가볼게. 자, 일단은 이런 느낌이 맞지 않을까 싶은 게 좌표평면 왔다 갔다 그러면은 여기 0,9 있고 여기는 9니까 여기는 -9 다시 올라와서 t인데 t가 어딨나 봤더니 x축의 방향으로 t 5ab라고 했으니까 5ab 이 녀석이 그러니까 이동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난 좀 편리하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었을 때 이 녀석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움직였을 때 t가 0부터 18이니까 요 녀석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움직인다는 거지. 18이니까. 그치? 그치? 그러면 일단 처음에 움직이면 겹치는 부분이 요렇게 진입이 될 것이고. 그치? 그러다가 넓이가 이렇게 겹쳐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해서 사각형 형태 나오다가 이쪽으로 끊어지다가 점점점 작아지겠지. 그치? 근데 생각을 해봐. 자, 점점 계속 커지겠지. 이 정도면은 계속 커지겠지. 이 정도면은 그리고 여기 중간쯤 이쪽으로 왔을 때 여기 중간 얘네들이 만나서 이렇게 딱 평면을 이룰 때 다음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작아지잖아. 이런 중간 어딘가이지 않을까 싶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ST의 최대값이라면 여러분들이 배운 최대 최소가 뭐밖에 없어. 니네 이차함수밖에 없단 말이야. 응? 그리고 여기 나온 식에서는 뭐야? 여기 나온 식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 일단은 그대로 가볼게요. t만큼 이동했으니까 결국은 이 친구의 x좌표가 t가 되겠죠. 됐죠? 그럼 얘는 몇일까? 얘는 t 빼기 2겠지. 왜냐면 t에서 그만큼 왼쪽으로 간 거잖아. 그러면은 이 길이는 몇이야? 이 길이가 몇이야? 이 길이가 9 빼기 t겠지. 음수값이니까. 됐어요? 그럼 이 친구의 y좌표가 몇이야? 여기가 9 빼기 t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다시 이 직선은 뭐야? 이 직선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럼 이 점은 몇 콤마 몇이야? t 콤마 마이너스 t 플러스 9라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에서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일까? 기울기가 1이면서 t, 9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x 빼기 t 플러스 9 즉 다시 y는 x 플러스 9 빼기 t인 직선이라 y좌표도 나와 있긴 하지. 그리고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9니까 둘의 교점은 x 플러스 9 빼기 t와 마이너스 x 더하기 9를 가지고 연립을 해서 정리를 한 x 값은 그래서 2분의 t가 될 수밖에 없다. 됐죠? 또한 2분의 t,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데 여기다 쓸게. 그럼 2분의 t, 9 빼기 2분의 t가 또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다 한 거 아니요? 다 한 거 아니요? 왜냐면은 사각형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친구의 좌표가 여기가 원점 0,0인 상태에서 얘가 0,9 빼기 t니까 여기가 9 빼기 t
그럼 이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요만큼이 2분의 t, 여기도 똑같이 2분의 t. 그럼 여기에 있는 이만큼의 길이는 일단 여기도 9 빼기 t 됐지? 그리고 이 친구에서 이 친구의 좌표가 2분의 t, 9 빼기 2분의 t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똑같이 9 빼기 2분의 t라고 했으니까 x값이 t인 상황에 대해서 뭐 해주면 돼? 이 사각형 넓이에 2배만 해주면 되겠네. 그럼 사다리꼴 넓이니까 어떻게 해줘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게 몇 개 있어? 2개. 끝. 이게 첫 번째 중간에 있을 때의 넓이 ST라고 해줬더니 넘어가면서 여기가 18-2분의 3t 곱하기 2분의 t거든. 그쵸? 그럼 뭐 해주면 돼? 전개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3t제곱 더하기 9t가 되었으니까 ST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해줘? 이 친구는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 되겠고 최대값은 t의 값이 꼭지점일 때 정리까지 해주시면 돼. 아까랑 똑같은 문제로 그럼 바뀌어. 근데 왜 이 문제를 좀 기다렸냐면은 이거를 자꾸 사부작 하길래 근데 여기서 이 한마디 때문에 기다린 거야. 직선을 못 잡지 않았어? 아마도 그랬을 것 같은데 직선을 못 잡지 않았어? 근데 대부분이 이것 때문에 못 풀어. 그리고 9월달이나 11월달 모의고사로 넘어가고 도형 파트가 모의고사에서 계속 나오더라도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 왜? 문자라서. 근데 니네 숫자가 나왔다고 직선을 구해놓고 이러진 않잖아 솔직히. 이게 좀 안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야. 오케이? 그거 좀 생각하시고 (20입니다) 자, 요거는 내가 바로 갈게요. 20이랑 21은 여기 치울게 일단. 자, 바로 갈게. 자,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박스 형태에서 옳은 걸 고르는 문제 유형은 잘 봐. 3학년 때까지 안 변해. 기억은 무조건 가능해. 그러니까 괜찮이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여러분들이 판단이 가능하거든. 이거를 생각해야 돼. 나 기억은 무조건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억이 맞냐 틀리냐에 목매지 말라고. 제발 좀 부탁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루틴이 이거잖아. 아, 기억이 맞았어. 이거 실제로 맞거든. 그 니은은 좀 아리까리 하는데 맞는 것 같아. 그럼 이제 기억 니은이야 이거냐 이제 찍고 있잖아. 대부분 다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 근데 여기서 하나만 발전을 시키면 돼. 기억이 참이되게 하는 방법이 대체적으로 대입을 이용한 방법일 가능성이 크거든. 실제로 이 문제도 p의 루트 n이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하면은 n제곱 플러스 n 빼기 n제곱 빼기 n이니까 없어지면서 0이 되니까 성립을 한단 말이야.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맞는 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 자, 왜냐면은 분명히 주어진 이 말에서 대입을 해서 해결하는 것 이외에 우리한테 던져주는 말이 있을 거야. 자, 잘 봐봐. 현재 주어진 px가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n제곱 빼기 n이라고 하는 식이잖아. 근데 이 주어진 식에 x자리에다가 루트 n을 대입을 했더니 식의 결과가 0이 된대. 무슨 뜻일까? 니네 아까 했잖아. 그래, x 빼기 루트 n을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야. 근데 얘네들이 현재 상태가 어때? 보기 차식 상태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루트 n이 들어가도 근이 된다는 것은 마이너스 루트 n도 당연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기억에서 전달하고 싶은 바는 네 녀석이 x제곱 빼기 n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 이 녀석이 x제곱 빼기 n이라고 하는 녀석을 인수로 갖는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런 상태로 움직이면서 x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은 0, 여기까지 정리가 될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기억에서 약간 영향을 받아서 바로 넘어와야 하는 건데, 이거를 기억에서 영향을 못 받고 넘어오면은 니은 디귿 공략이 안 돼. 그러니까 니은을 맞춰도 디귿이 결국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맹점을
생각을 하지 않고 맨날 기억 맞았다는 거에만 계속 집착을 하니까 니은 디귿을 맨날 못 푼다고. 생각을 해야 돼. 기억이 그냥 맞고 넘어갔어. 그럼 이상해야 돼. 너 기억 나한테 무슨 말 했지? 근데 이걸 생각하는 게 포인트라고. 기억됐죠? 그럼 니은 디귿도 지금 개념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 갈게. 방정식 px는 0을 만족하는, 는 0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는 2개래. 근데 여기 봐. x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이잖아. 여기는 어때? 실근을 안 갖겠지. n의 값이 자연수니까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 x 플러스 루트 n, x 빼기 루트 n 요 녀석을 가지니까 실근은 2개가 맞다고. 니은도. 라스트 디귿.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적을 만족시키게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은 31이래. 여기서 내가 좀 좋아하는 얘기를 할게요. 모의고사를 하는 원칙 중에 하나고, 우리가 그래도 시험을 3월은 뺀다고 해도 어쨌건 간에 3월은 사실 치진 않지만 그 틀을 2번은 경험을 했잖아. 3월, 6월을. 근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경험을 했을 때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있고 가만히 기다리는 케이스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러니까 디귿은 분명히 좀 어려운 단계인 건 맞아. 제발 모르겠으면은 뭐라도 너 대입이라도 하라고. 걔 발악을 하라는 거야. 걔 발악을. 봐봐.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이 결과가 0이 안 됐으면 좋겠대. 근데 여기는 어차피 백날 너도 0이 안 되지 않아? 너는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잖아. 근데 정수에 대해서 0이 안 되는데 K를 대입해봐. 그럼 K제곱 빼기 N이 0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K제곱이 N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N은 뭐래? 주어진 문제 맨 초입에 9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N이 될 수 있는 후보는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5거나 6거나 7이거나 8이거나 9면 된다. 근데 다시 한번 문제에서 뭐래?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이게 안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정수가 만약에 1이면 얘가 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1이거나 4거나 9면 안 되니까 나머지 녀석들만 더해주시면 된다. 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 20번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이번 요 출제 유형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이 공략법 자체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기억에서 맞아 넘어갔을 거면 니은이나 디귿을 할 때 또 해야 돼, 이 짓을. 근데 기억에서 분명하게 비슷한 힌트를 준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 자체로. 그게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왜 안 써? 21번입니다. 만년고 출제 됐었던 문제고요. 주관식 3번인가? 2번? 그리고 서고도 그때 같이 정리를 했었지만 찍어줬었는데 거기가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고, 내심 구하는 방법이죠. 내심 구하는 문제.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 ABC의 내심을 구하는 문제는 일단은 AB를 지나는 직선과 BC를 지나는 직선, CA를 지나는 직선을 일단 구하고 얘기를 합시다. 일단 우리는 당연히 직선, 두 직선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정리는. 그치? 그 직선 구해주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됐죠? 그냥 정리했다 칠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고 전제를 두고 진행을 할게요. 그럼 양쪽에 2를 곱해주면 x 빼기 2y 빼기 6은 0이라는 직선, 다시 이 친구도 마이너스 x 빼기 2y 빼기 6은 0이라는 직선, 다시 이 친구 2x 더하기 y 빼기 12는 0이라는 직선. 이거 플러스로 바꿔놓고 봅시다. 그럼 직선이 토탈 몇 개가 나왔슈? 3개가 나왔어. 어떤 직선인 거야?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이 나온 거야. 우리는 뭘 구한대? 여기에 내접하는 내접원의 중심을 구한대. 내심을 구한대. 내심의 특징은 뭐예요? 접하는 이 녀석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다는 거지, 결국은. 그치? 써줘. 근데 P점을 A, B라고 해주면은 이제 거리 구하러 움직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5분의 절대값 A-2B 빼기 6, 루트 5분의 절대값 A 더하기 2B 더하기 6, 다시 루트 5분의 요거 그냥 한 번 더 쓸게.
마지막 밑에 있는 걸로 루트 5분의 절대값 2a 더하기 b 빼기 12가 되겠죠. 루트 5 다 찢어줄 수 있겠고요. 그럼 우리 익숙한 거 나왔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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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즉, 요 녀석 풀어주면은 얘가 성립하거나 두 가지, 얘가 성립하거나 라는 거. 연산은 여기서 멈출 건데, 자, 요거 다시 정리를 해줄게. 지금 만약에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나왔으면 문제는 A랑 B랑 같거나 또는 A랑 마이너스 B랑 같거나 이렇게 나눠주시라는 거. 됐죠? 연산은 여기서 나는 멈출게요. 일단은. 근데 내용 과정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내가 쌤이 지금 예상을 했을 때는 26까지는 당연하게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 여기서 26까지 포함을 해서 아까 14번까지랑 정리를 했을 때 딱 15분 안으로는 커트가 돼주면 돼. 그 정도야. 1학년 때는 그 정도면은 충분하거든. (27까지도) 가지고 가고 28 볼게요. 자, 일단은 주어진 문제가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얘가 반지름이 6인 원인 상태예요. 그때 이렇게 연결된 선으로 이 녀석을 접었다고 했으니까 접으면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원이 하나가 더 발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접었다는 표현만 했지만 우리는 원을 추가적으로 정리를 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됐죠? 자, 그러면은 어떤 중심이 여기 있을 것이고 이 원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기말고사에서 원 파트가 끝났지만 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접하는 상황이야. 왜냐면은 자, 좀 중요한 얘기야. 원이 나왔을 때 접한다는 얘기를 던져주는 순간 반지름에 어떤 힌트를 던져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 즉 지금 주어진 원은 여기에 접하잖아. 지금 왜냐면 접하는 이 점으로 연결했으니까. 근데 접하는 점이 나왔어. 그럼 뭐해? 접하는 형태가 나왔어. 원이 나왔는데 이게 딱 접한대. 여기서 접한대. 뭐해? 뭐랑 연결해? 그래, 중심이랑 연결해서 반지름을 조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도 자연스럽게 이 선이 등장을 했었어야 한다는 거지, 결국. 됐죠? 또한 이 상태가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니까. 그럼 여기서 중학교 3학년 과정인 원과 현의 성질에서 나오는 어떤 현에 대해서 연결한 선이 직각이면은 무조건 얘를 2등분한다는 성질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럼 이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다고 하면 이때 이 보이는 중심을 그림이 개떡같지만 A, B라고 녹여냅시다. 자, 주어진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O'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이 지금 보이는 이 하얀색 삼각형의 넓이가 12라는 거거든. 근데 반지름 몇이요? 반지름 몇이요? 6이겠지? 주어진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도 넓이가 12이려면 이만큼의 길이가 몇이어야 돼? 높이가 당연히 4여야 되겠지.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b일 거 아니야. 이 친구의 y좌표가 b니까. 근데 이 길이가 뭐와 같아? 원래 있던 반지름과 같으니까 b의 값이 2일 수밖에 없다.
그럼 주어진 원의 중심은 a,2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다 쓸게요. 그럼 원의 방정식이 y 빼기 2의 완전 제곱은 36이라고 정리가 가능하다고. 근데 다시 얘가 0,6이라고 하는 점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a제곱 더하기 4, 4, 16. 그럼 a제곱이 20이라서 원하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20 더하기 b. b는 4. 계산하면 24 이렇게 나가지겠죠. 좀 잔소리 좀 하면은 필기 백날 해봐야 필기하는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필기 백날 해봐야 실력이 느는 건 아니야. 당연히 알고 있지. 공부를 해야 돼. 이걸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모의고사는 이미 다 지나간 형태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복습을 해주고 당연히 예습과정까지도 들어가줬으면 한다고. 오늘만 조금 타이트하게 가지고 갈게요. 29입니다. 짚고 갈게요. 이거는 이 문제는 좀 출제자가 원했던 의도가 좀 재밌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지금 좌표가 얘가 2 플러스 아이씨 옮기면서 할 수가 없구나. 이 친구가 2 플러스 루트 2고 이 친구의 좌표들 여기가 2,0과 마이너스 2,0이거든. 이게 이쪽이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가지고 가야 돼. 지금부터 얘들아 중상과정입니다. 바로 원과 비례입니다. 어떤 형태가 있냐면은 원주각도 포함. 일단 원주각의 형태에서 주는 의미는 이런 느낌의 문제가 있어요. 같은 호에 대해서 원주각과 중심각의 형태는 2배를 띈다. 괜찮죠 이거는? 그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여기서 싹 하고 그러니까 지름이야. 그럼 여기 각도가 몇이다? 90도다. 자연스럽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빗금친 이 두 각의 합이 몇이다? 마주보는 원 위에 내접하는 원 위에 있는 네 점을 연결한 사각형의 마주보는 대각의 합은 몇이다? 180도다. 일단은 이것까지는 가지고 와달라는 문제가. 일단은 궁금한 부분은 여기 있는 요 녀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디야. 그치? 근데 출제자가 딱 재밌는 문제를 낸 게 이 중학교 3학년 과정이 좀 녹아 있었다면 문제를 풀기가 좀 편해져. 자, 봐봐. 지금 우리가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게 아닌 게 이 점도 알고 이 점도 알고 이 점도 알지. 그럼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이 직선을 구할 수 있겠지. 그죠? 이게 2인가? 루트인가? 2번. 됐죠?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고 기본적인 이 직선의 방정식은 0,2 플러스 루트 2랑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 마이너스를 씌워주면 되니까 이렇게 생겨지겠지. 됐죠? 그러면 이 직선은 얘랑 수직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울기가 2 플러스 루트 2분의 2인 걸 볼 수 있을 것이고. 됐죠? 아까랑 말 맥락이 좀 비슷하지 않아? 여러분들은
이렇게 점이 주어져도 직선을 안 구한다니까.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돼도 생각을 해봐. 얘들아, 어차피 주어진 문제가 뭐야? A, E, F, D의 둘레의 길이 구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문제가? 읽을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지금은. 근데 만약에 이 점도 알고 이 점도 알고 이 점도 알고 이 점도 알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것만 해결을 하자는 거라니까 결국은. 근데 그것의 최소한이 일단은 점이 나왔으니까 손톱 좀 그만 만지면 안 될까? 손톱 만지러 온 거 나왔는데. 이 친구 직선의 기울기가 다시 한번 2분의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1일 것이고 y절편이 저 녀석이니까 직선 써볼게. y는 2분의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2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2라고 할 수 있다. 됐죠? 다시 이 녀석의 기울기는 2 플러스 루트 2분의 2라고 할 수 있고 이 친구의 이렇게 생긴 직선이니까 바로 열고 x 더하기 2 y는 2라고 할 수 있다. 둘을 연립을 해주면 돼요. 당연히 둘을 연립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D의 점이 기가 막히게 루트 2, 루트 2가 나와. 요거는 그냥 그렇다고 칠게. 또한 F점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 F점을 구해주면 Y절편이니까 그대로 계산한 것만 쓰면 되잖아. 뭐가 돼요? 2 플러스 루트 2분의 4가 돼. 유리화를 안 한 상태고 유리화를 진행을 해주면은 2 곱하기 2 빼기 루트니까 4 마이너스 미안해. 여기 어제 계산 안 맞더라. 얘가 2인데 조금만 수정을 할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지금 시간상 돌아왔다가 조금 정리하기는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만 양해를 구할게. 여기 지금 개수가 2였어가지고 내가 연산이 지금 원래 됐어야 되는데 그냥 넘기고서 한 거거든 지금. 일단은 바로 볼게. 얘가 2 플러스 2 루트 2가 나오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2가 나와죠. 그리고 여기 뒷점은 루트 2, 루트 2가 나와지고 여기는 똑같이 2, 0이고 이거는 조금 양해를 구할게요. 요것만. 됐죠? 여기 점의 y좌표가 얘가 나오는 거야. 됐지? 그러면은 둘레의 길이 이제 구하면 되잖아. 얘 길이, 얘 길이, 얘 길이, 얘 길이 뭐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치? 좀 복잡하겠지만 일단은 구할 수 있기는 하다. 뭐만 했는데 그냥 나와져 있는 직선 가지고 직선 조져주고서 정리하라는 대로 정리만 했는데 응?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 자,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얘를 꺼냈는지야 지금부터가. 해봐. 사실 여러분들이 중3과정 저게 익숙했다라고 하면은 이미 여기가 직각이라고 했을 때 이거 4점이 원 위에 있는 여기가 반원인 상태가 문제가 나와지겠네. 일단 이렇게 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렇지. 됐죠? 또한 여기도 그럼 직각이고 직각이니까 요 모양 자체가 좀 더 보여야 돼. 얘도 원 위에 있네. 팽이 위에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럼 밑에 있는 원 먼저 볼까? 얘는 지름이 몇이야? 4죠? 좋아. 그럼 지름이 얘는 여기가 지름일 거야. 반쪽을 양쪽 딱 똑같이 가져갔으니까. 근데 얘의 좌표가 2 플러스 2 루트인데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이니까 뺐더니 뭐가 나와? 이 길이가? 4가 나와. 두 원은 어때? 합동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했던 의도였던 거야. 그러니까 점까지 잡혔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그러면 근데 잘 봐. 지금 그렇게 원 두 개가 발생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같은 원이잖아. 근데 여기부터 이 점까지를 생각해봐. 그럼 이 호랑 길이가 어때? 똑같겠지. 왜냐면 벌어진 만큼이 똑같은데 원이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됐을까? 그럼 여기 있는 호와 여기 있는 호가 같다는 얘기는 이 호에 대한
원주각도 동일하다고. 즉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아. 이 각이랑 이 각이 결국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원 지울게요. 결국은 다시 한번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상태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근데 여기가 직각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45도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도 45도라고 할 수 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 볼게요. 근데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하고 싶다며. 그치? 이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길이를 구하고 싶다며. 근데 이 L이라고 하는 이 길이가 결국은 선분 AD 플러스 선분 DF 길이의 2배이기도 하겠지. 얘랑 얘 길이 양쪽이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됐죠? 근데 어차피 얘가 직각 이등변 아니야? 그럼 얘랑 똑같겠네. 즉 이 길이는 결국은 선분 AC의 길이의 2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얘의 길이를 알잖아. 얘가 2,0이고 얘가 2 플러스 2루트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L제곱의 형태는 결국은 4 곱하기 선분 AC의 제곱과 같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 그렇죠? 이게 쌤이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좀 약간의 딜레마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솔직히 내가 조금 속도감 있게 잡으면서 계속 뒤쪽까지 진행을 하면은 하루에 이 30개까지 문제를 정리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번부터 14번 그리고 22번부터 한 25, 6번까지 요 정도까지 정리는 안 한 상태에서 뒤쪽 킬러만 풀어주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왜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솔직히 문제를 내가 모의고사를 나가는 쌤이